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은행 국채 매입 방침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일본 장기금리가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우려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분쟁과 감산 합의에도 국제유가 흐름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펙 회원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펙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올 6월 말까지 전 세계 공급량의 2%가량 감산을 약속했지만 감산 목표를 어기는 회원국이 많아지며 석유 재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치솟는 주택 보험료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물가 측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도 부동산 보험을 측정하지만 그 비중이 미미한데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지난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평균 11.3%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 속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부채 한계에 부딪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면서 과잉 부채가 시발점이 된 일본의 대차 대조표 불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미국은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한 건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고치인 4.6%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향후에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수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수가 보여주듯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 그리고 공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3대 증시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는 649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40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은 6.4%로 유로존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는 1.3%로 지난달에 발표된 1분기 속보치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의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왕자님 좋으신가요? 처음 들어봐서. 네, 왕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워낙 보여지는 좀 나이가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왕자님으로 했습니다. 네, 사전에 얘기된 부분이 아닌데 갑작스러우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 왕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해선 시대를 통해서 이게 좀 걸러도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측정하고 트레이딩에 도움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또 쉽게 잘 풀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십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직접 가까이에서 질문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봉상 5일간 양봉이 나왔던 나스닥 어제는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3시 59분경 최저점인 18,657선을 찍고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9시 45분경에는 18,784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줬고요. 10시 37분경에는 최저 18,69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33% 정도 하락을 한 18,7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Fed's Beige Book points to modest growth in U.S. economy prices. 베이지북 미국 경제와 물가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다라는 부분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북에서 이 미국의 경제와 물가의 완만한 성장을 지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최근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FOMC 정기회의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는 하는데요. 새벽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4월 초부터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소폭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물가 또한 완만히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또 12개 지역 중에 8개 지역이 미미하지만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률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직전 베이지북에서는 cautiously optimistic, 신중히 낙관적이다라는 의견을 썼지만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면서 somewhat more pessimistic, 다소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베이지북 내용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Stocks wilt, bond yields jump as investor focus on rates. 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은 하락,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급등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젯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경매 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7년물 국채 이 440억 달러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요. 잔여 국채들을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로 구성이 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인수한 국채는 발행 규모의 17%에 이르렀는데요. 이전 평균치인 15.6%를 크게 웃돌았고요. 이 충격으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가 40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등 뉴욕의 3대 증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또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된 2년물과 또 5년물 국채 입찰도 1,39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 국채 입찰도 수요가 부진했다고 하고요. 또 미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도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과 관련한 첫 번째 이슈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베이지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지북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연준이 6월 FOMC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물가겠죠. 물가요. 물가랑 네네. 네. 근데 물가가 완만히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승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막 이게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봐 좀 나는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스럽네요. 오히려. 네. 일단은 네네. 베이지북이
지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12개 지역이 각각 경제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 네. 이렇게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거 낙관도 비관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좀 마스터님의 의견. 네. 아, 중립이신 건가요, 그럼? 그냥 거의 의미가 없다. 뭐 좀 이런 표현 아. 냉정하게 거의 의미가 없다. 어. 뭐 사실 우리가 이게 조건이 있어요. 네. 이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냐 아니면 진짜 미국 경제를 걱정을 하냐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아, 네. 뭐 경제로 본다면 비관적이죠, 당연히. 근데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네.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지금 최근에도 최고치 찍었잖아요. 네. 뭐 자주 볼 거예요. 3분기 들어가고 4분기 들어가면은 또 최고치 갱신했다. 계속 이게 도배가 될 텐데 지금 뭐 경제가 안 좋아갖고 뭐 미증시가 최고치 찍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 제가 왜냐면 계속 이게 반박을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네. 경제랑 차트를 연결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트레이더들이 제일 실수하는 거예요. 실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연준이 역할 수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180도 바뀌는 건데 네.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중립금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경제가 정상화되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여건은 중요하게 의미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구간. 근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경제 정상화 구간입니까? 라고 표현하면은 전 절대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 아니라고. 왜냐면은 연준이 그간 20년도부터 해놓은 행동들이 너무 잔재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금융위기가 한번 나타나지 않고서야 이제 정상화 되기가 좀 어려운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상황이에요. 해놓은 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직설적으로 좀 연결을 하면은 네. 너무 많이 찍었죠. 한 5천조 찍어냈으니까 거의 원화로 따지면은 여러분 원화로 5천조를 찍어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1년 반 만에 그렇게 찍어낸 거예요. 1년 반 만에.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트레이딩으로 이제 차트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별로 그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경제 상황 안 좋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경제 상황 좋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시장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경제 상황 안 좋다. 해갖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민감하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뭐 내용은 앞으로 계속 쏟아질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만 좀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가는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물가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는 안 내려왔어. 금리 인하 더 딜레이 할래. 명분이에요.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 그만이에요. 연준에서. 아시겠죠? 네, 그 부분만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사실 이제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 여기 자리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경제학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맙시다. 의미 없어요. 이 부분만 체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과 증시가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베이지북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이 4월 초부터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소폭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장 연준이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마스터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게 네.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잘 이렇게 경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FOMC가 받아들일 때는 연준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질 않아요. 네네. 네. 이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죠.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저한테. 아. 네. 왜냐면 생각도 안 해본 질문이라 네. 너무 이제 조금 벗어난 아. 네. 너무 꼬아서 이제 질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부분 제가 시청자분한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이건 이 부분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북의 모든 내용들을 네. 다 이렇게 코크 집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아니 원래 베이지북이 시장에 영향이 많이 안 가요. 아. 원래. 어. 이제 뭐가 항상 지표가 떨어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나요? 금리 인하의 어떤 네, 얘기가 안 중요해요. 나올 수 있으니- 안 중요해요? 네. 아. 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거 안 중요하다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나 증시에 시장에 이거를 판단하는 거겠죠. 어. 사실. 그러니까 영래포가 제일 중요해요. RRP. 어.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재작년에 이제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렸잖아요, 미국이. 그때 말도 안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로. 와, 이건 지표 발표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난리 나겠다 좀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표 발표 하나 뜬다고 해갖고 뭐 시장 방향성 바뀌고 이런 장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당일 어떤 유동성 있잖아요. 왜냐면은 좀 센세이션한 상황을 일으키긴 힘들어요. 만약에 막 이제 물가가 갑자기 초급등을 했다. 근데 21년도, 22년도에는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물가가 통화 정책을 바꾸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미국이 앞으로 75bp 올리는 상황이 앞으로 여러분들 연출될 것 같아요. 거의 보기 드물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직면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내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발표라든가 고용에 대한 발표로 통화 정책에 대한 변질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엄청난 이제 통화 정책. 지금 겨우 25bp 한 번 언제 내리냐 갖고 지금 이거 갖고 논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트레이딩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거시경제 바라보는 힘들. 그때는 뭐 한 달에 50bp 올리고 그 다음 달에 25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때 대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집중하시는 거 좋지만은 그 시장 방향성이 어떤 이제 물가라든가 지금 고용으로 변동되거나 뭐 이런 연준 베이직 발표 그래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좀 변동되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엔. 그럼 마스터님 지금 말씀이라면은 지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뭐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들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내일 발표될 PCE 지표 발표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어. 그냥 전체적인 이제 일봉이라든가 어떤 네. 기준치 앞으로 그럼 앞으로 여기서 끝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아니요. 이거 높게 나와도 그냥 별로 방향성이 크게 의미 없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저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 지금 서유경제 이 시간대 저 여기 10년째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있을 당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보지 않는 타이밍도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게 그 학습 능력이거든요. 이거 매크로 판단 능력. 예를 들면은 다음 달에 ECB 관련해 갖고 금리 인하 한대요. 네. 그러면 뭐 달러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미국은 계속 딜레이 할 거니까 달러는 조금 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상단으로. 예. 뭐 원달러 올라가겠죠, 더. 그러면은 뭐 1,400원 다시 찍을 거예요. 네, 네. 예, 뻔히 보이는 그림이에요. 뻔히 보이는 그림. 여러분들. 예. 계속 보다 보면요. 이게 이 접근법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 여부 계속 알게 돼요. 예.
그것만 이제 골라서 걸러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워낙 이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장 지표 상관없이 계속 증시가 우상향 모멘텀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좀 다른 내용은 하나 더 있죠. 이제 국채 관련해서. 예. 그럼 그 바로 부분은 조금 네. 위태해요. 어, 그 부분은 이제 앵커님 얘기하시고. 그럼 바로 그 부분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네네. 이슈. 네, 두 번째 이슈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결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승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진짜 네. 오류거든요. 네. 이게 네. 보통 이제 이 원칙으로 그렇게 배워요. 원칙으로. 네네.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예. 사실 증시에 좀 조정은 일으킬 수 있어요. 음, 국채 금리 상승이.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중립금리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내용이 조금 시청자분 봤을 때 좀 갸우뚱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요거 경제TV 왜 볼까? 이런 생각하면 돈 벌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무슨 논술을 펼친다든가 학술적인 그거 접근으로 간다든가 이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네. 특히나 이 시간대는 네. 더 강하잖아요. 근데 자, 지금 증시가 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시가 오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증시가 왜 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단순하잖아요. 증시로 돈이 쏠리니까요. 네. 그죠? 네. 증시가 돈이 쏠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국채금리가 왜 안 좋은 뉴스에 좀 해당이 되는지 급등이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악재예요. 국채금리 상승은. 음. 근데 국채 수요도가 줄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분석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국채 그 수요도 분석하는 거. 웬만한 리포트 보고 빨리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화면을 오랜만에 꺼냈는데 제가 한 3달 전에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면 영향이 가는 요소는 국채 금리일 것이다. 딱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나머지는 없다. 외적인 건. 근데 지금 이거는 상승해서 조정을 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파란색 한번 볼게요. 파란색. 파란색. 자, 우리 간단하게 할게요. 파란색이 뭐냐면 이게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 자, 우리가 기준금리 이러면은 마이너스는 없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실질금리는 뭐냐면 체감금리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체감금리가 마이너스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돈이요. 위험한 대로 다 쏠려버려요. 위험 상품으로. 그럼 뭐 있어요? 뭐 비트코인 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 있고. 부동산도 기준입니다. 그냥 현금 그냥 보유 기준 대비해갖고 예적금 기준. 부동산 상대적인. 부동산 안전자산 맞아요. 근데 상대적인. 그때부터 이제 돈이 다 쏠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 파란 선을 결정하는 요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물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명목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초록선이에요. 초록선.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빼기 이제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빼면요, 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재역전하는 구간 있죠.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에서 네. 위로 올라가네요. 여기 구간 있잖아요. 네네. 상승 들어가잖아요. 이때 네. 무슨 시즌이었어요? 긴축 시즌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때 시장 어떻게 됐었어요? 내려갔었죠. 자, 여러분들 다시 지우고 볼게요. 결국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초록선인데 이것만 판단할게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실질 금리도 오르죠. 왜냐면요, 물가는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힘들어요. 빨간 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물가 얘기하지만 여기 일자로 그냥 기어가잖아요. 예? 근데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그럼 이 시즌 때 시장이 어땠는지 지금 차트 가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봉 볼게요. 딱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시장 조정주잖아요. 그러면은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국채 금리가 상단이 딱 고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가 돼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 국채 금리가 여기서 하락으로 부러지잖아요. 예? 시장 날아가요, 그냥. 오히려. 근데 국채 금리가 여기서 오른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조정 조건에 해당돼요. 조정 조건. 오히려 조정 조건. 막 이게 이제 고점 나왔어. 왜냐면은 이 정도 기울긴 나올 수 없어요. 이 정도 기울긴. 시장 부러지려면 이 정도 기울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박스피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국채라는 건 뭐예요? 결국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자, 왜 찍어내요? 돈 필요하니까. 나 달러 줘. 재정정책 펼치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달러를 안 찍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을 일으키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다만 요 상승하는 구간 폭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시장 조정 조건에 해당되는 건 실질 금리가 어쨌든 우상향 포인트로 좀 기록하게 되면은 많이 꺾이게 되면 시장에는 안 좋은 여건이에요. 안 좋은 여건. 이건 계속 나와요. 자, 차트 이동을 해보면은 그러면 일봉상 기준으로 최근에 우리가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조정 주잖아요. 조정. 이런 조정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펼쳐진다니까요. 근데 이 방향성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 돈은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 포인트는 이런 조정 조건으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마스터님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그 증거는 어떤 거예요? 영래포. 영내포. 네, 거기에 지금 돈이 쌓여 있어요. 아직. 네. 그 영래포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하겠는데 레포 시장은 뭐냐면 레포 시장은 이제 시장에 이제 단기 레포라고 해갖고 이제 콜금리로 단기 투자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영래포는 뭐냐면 오히려 연준으로 들어가요. 연준으로. 머니마켓 펀드 시장 이제 뭐 우리가 헤지 펀드사라든가 큰 자금 규모가 있잖아요. 그 상당한 규모가 오히려 연준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영래포라고 하는데 지금 영래포 잔액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 시장에 더 들어올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 얼마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장 상승에 대한 이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게 요새 들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 사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이제 와갖고 왜 그런 매매법을 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데 작년 제가 이맘때 얘기했어요. 작년 이맘때. 예? 지금 AI 관련해 갖고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끌고 가기 굉장히 좋아요. 더 해도 괜찮고. 근데 지금 와갖고 그거 진짜 초보들 습성이에요. 초보들 습성. 예? 그 괜한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에 그렇게 판단을 흐리지 마세요.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좀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전에 수익을 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이제 수익을 조금 베팅한 자리가 아닌가.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을 고려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오히려. 말씀은 엔비디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AI주. AI 관련주. 네, AI 관련주. 네네네. AI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분 다 알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그냥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뭔가요? AI밖에 없어요. 딴 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신규 진입은 어렵다. 신규 진입 안 돼요. 지금.
지금 신고점 다 갱신했을 때 진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항상 느끼는 게 주변에서 나 이제 돈 벌었어.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시작해갖고 뭣도 네.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제가요, 여러분들 여기 뭐 시청자분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많겠지만은 네. 제가 진짜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봤는데 남들 안 볼 때 봐요. 남들 안 볼 때. 예?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미리 통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남들 다 보고 나서 지금 뭐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가총액 이제 3인데 2위 돈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와갖고 엔비디아 본다. 남들 다 좋은 거 아는데 무슨 투자예요 그게? 근데 마스터님, 장단기 금리 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벌어지면은 경기 침체 막 전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갈까요? 장단기 금리는 좀 다른 접근법인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왜 단기 국채가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높으면 왜 시장이 안 좋아요? 이거부터 접근을 해야겠죠. 네? 왜 안 좋을까? 그러니까 미국 구조가 파생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울트라 채권 있잖아요. 100년물짜리. 그걸 헤지펀드사에 사요 실제로. 그 왜 사냐면은 네. 담보물 성격이에요. 그거를 100년 뒤에 나는 돈을 만들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억이 있어요. 헤지펀드인데 그럼 그걸 사요. 그 울트라 채권을 산 다음에 1,000억 원어치를 사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한 800억 정도. 왜냐면 담보가 확실하잖아요. 네. 미국채인데. 그럼 800억으로 30년물 사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30년물 또 대출을 받아. 그리고 한 500억 정도 대출 받아서 또 네. 10년물 사요.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는 순간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왜 못 올라가는지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왜 투자해요? 왜 투자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외인들이 증시에 왜 들어와요? 그냥 금리 높아서예요. 그 이유 말고 없어요. 그냥 성장성은 있는데 금리도 높다? 완전 땡큐 이거야. 막 브라질 같은 데 투자하겠어요? 성장성이 없어. 안 해요. 근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 그 하루 먹고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증시 왜 기어요? 미증시 폭발하는데? 금리 낮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걔네가 외인이잖아요, 사실상. 걔네 이해하는 순간은 국내 증시 다 보여요. 그럼 내가 지금 주식을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거시 경제라는 게 굉장히 공부하기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미국 거를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 미국 채권도 공부해야 되고. 예? 나는 돈 벌고 싶어. 돈이 앞서잖아. 그러면은 그냥 코스피 종목 분석하는 게 나는 더 이게 빨라. 왜 쉬운 길만 택하는 거야? 정석적으로 가야 되는데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접근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제 제일 아쉬워요, 사실. 예? 지금 내가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 여부를 좀 내세우길 때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주구장창 작년에 이제 미국 주식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라고 못 드려요, 새로. 왜냐면 지금은 타이밍이 안 돼요, 절대로. 이 부분만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내포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 증시로 돈은 들어올 것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미 증시가 조정을 받는 기간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우상향 할 거라면 지금 정도도 여러분들 좋게 또 미 증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언제 매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함께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PC 발표를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인 걸까요? PC보다는 네.
지금 좀 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왜냐하면 앞으로 좀 기술적 접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기술적 접근을. 이게 지금 불안한 게 지금 60분 봉이거든요, 여러분들. 60분 봉이에요. 미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여기 파동이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랠리로 변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조정이 좀 심화되면은 저는 18,000 초반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여기까지 18,000 초반까지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최근에 상승 파동 있잖아요. 5월 한 달 동안 드러났었던 그리고 4월 말일부터 드러났었던 상승 파동이 한 번은 이제 쉬고 갈 때가 됐어요. 형태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채널 보이죠? 채널이 변동이 될 거예요. 변동이. 그 다시 그려갈 거거든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는 주의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더 볼게요. 최근에 사실 제가 이제 상승합니다. 예,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기준선에 한번 닿으면 그때 좀 세게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선물하시는 분들도 매수 좀 세게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이게 기준선 위치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지금 기준선 지지가 몇 포인트에 잡혀 있어요? 보시면. 보이진 않네요. 자, 보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 17,300포인트로 잡혀 있죠. 17,000. 예,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사실. 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 눌린다고 해갖고 시장 엄청나게 큰 막 하락이라고 좀 판단하기 애매하죠. 예, 한 번 더 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 내에서는 17,500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때는 좀 이제 또 한 번 더 상승을 세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매수 위치 값이 놓여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6월에 좀 시장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6월에. 왜요? 예? 그냥 조정이 한 2, 3주 정도는 세게 열려야지 거값까지나 부러지니까. 한 1, 2주 정도는 좀 세게 하락 조정 봉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6월이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국채들 금리 상승도 도와주고 있고 오늘 나왔던 국채 금리가 저는 최근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 마수님, PC 지표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PC 지표 발표 내일 있으면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발표 뜨고 네. 그러면 그냥 유동성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지표는요,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경제 지표 하시면은 별 3개짜리 뭐 이러면은 그냥 유동성은 좀 많이 발생해요. 발표 딱 동시에. 예. 그거 외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차트 기술적으로 그때 단타 치는 분들은 그 뒤에 이제 유동성 뒤에 한 10분, 20분 뒤에 차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대응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이번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사건 자체가 조금 시장의 조정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드릴게요.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봐갖고 일봉 차트 보면요. 지금 차트만 볼게요. 자, 이게 1년 반 동안 차트예요. 얼마나 올렸어요? 예? 엄청 올라요. 근데 얘 또 욕심 부린다. 우리들은 더 올라가. 여러분들 네. 상승 전에는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돼요. 예? 한번 눌리고 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지금 최소한
1차 지지가 여러분들 1차 지지가 18,150포인트까지 눌려야 되고 1차 지지가 여기 구간은 와야 최소한 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지지가 여러분들 17,000여짜리예요. 17,400짜리. 아시겠어요? 그 매수 구간은 놓여 있다 이거야. 딱 이 두 구간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 와서 매도를 잘 안 볼 거예요. 왜냐면요. 어중간하게 매도하면요. 시청자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일 그거 가지고. 매수를 공략을 하되 언제 공략하냐 이것만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방향성 앞으로 저는 고점 계속 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미증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증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당부 드리는 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매매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 이때도 설명했어요. 지금 새로 신규 진입 구간 이런 구간이라고. 이때 작년 10월에. 이제 와갖고 형님 이거 뭐 해야 돼요? 네, 여기 안 돼요. 이런 분들 투자하면. 자기가 이거 과거 모멘텀에 어떤 투자를 1년 동안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지하게.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으로 보시고요. 18,150포인트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지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포인트까지 또 오더라도 이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해영 마스터님과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구체적인 대응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는 정보 꼭 확인을 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5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9달러를 지키냐가 되겠는데요. 79달러 선을 지키나 싶었는데 10시 18분경 78.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11시 9분경에는 79.16달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44% 정도 하락한 78.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와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한 이슈, 미국 석유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4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치인 19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650만 배럴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행이 많은 여름 시즌이 또 다가오면서 미국의 오일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방 압력을 받는 유가가 현재 지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가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는 보합권에 들어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곧 발표될 PCE 지표, 또 주말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향후에 유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상하방 재료 혼재가 굉장히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네. 앞으로?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오펙 회의 있잖아요. 네, 감산 잘 지키고 뭐 이제 유지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트 보면은 파동 이탈이 드러났거든요. 최근에 이 부분이 드러났어요. 네, 이거 지지받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위치 값으로 보게 된다면은 잠시만요. 네,
77.70, 60, 70까지는 하락 조정 온 다음에 매수 사인 봐야 돼요. 77.70, 60까지는. 그것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는 사실 이제 지금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지금 접근하기는. 왜냐면은 제가 좀 매매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시그널이 뭐냐면은 네. 그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기울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상향 모멘텀 꺾고 나서 그 스트레이트로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꺾였어요. 아직은 하락장이라 이거예요. 아직은 하락장. 그리고 이거 부딪히고 나서 이러한 장세 한 번 더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편해요. 수익 내요, 여러분들. 예. 500 시그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딪혔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무릎에 서서 예, 뭐라고 해요? 어깨에서 팔라고. 예,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하지 말고. 그럼 여기 부딪히는 자리가 이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예?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 예? 기준선하고 이제 전환선 우상향 모멘텀 딱 틀 때 그때 매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 받았다, 틀었다, 예? 시황 맞는다,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매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걸 원해. 아, 지금 뭐 봐야 돼요? 지금? 예. 기다리라고 하면 뭐라 해? 이거 나오면 하세요. 안전하게 해야지. 이러면 뭐라 해? 네가 그 전문가야? 하면서 예,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나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예, 좀 타이트하게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해양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을 해보고 오셨고요. 매주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해왕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좋은 인연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선시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시황에 대해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지금은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보다는 유동성이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증시에 큰 하락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셨습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을 지금 주셨는데요. 60분분 기준 파동이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서 5월 한 달간 이어진 상승 파동이 6월엔 쉬어간 뒤에 그 이후에 건강한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